오늘부터 진짜 장마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내렸던 비는 장마가 아니었던 겁니까? 우선 그 진짜 장마라는 표현이 이제 앞서 왔던 비가 이제 그럼 가짜 장마냐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지금도 이제 계속 장마 기간에 있었던 거고, 뭐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혹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그런 장마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로 비가 내릴 수 있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예. 좀 이렇게 전쟁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쪽 편에 이렇게 새로운 참전국이 등장해서 음. 좀 이렇게 전쟁의 큰 틀의 양상이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두 세력 간의 균형이 맞아지면은 아무래도 그 가운데 경계선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하고 좀 유사하게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전투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상청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형성된 장마 전선 중에서 가장 강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 걸까요? 우선 일단 오늘 하고 이제 내일 새벽 정도까지 해서 내리는 비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하고 왔던 형태랑 대체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당 한 50mm 안팎의 그런 비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지속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이번 특히 오늘하고 내일 새벽에 내리는 비는 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 그리고 중북부 지역에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늘 한 오후 정도쯤에 한 번, 그리고 밤에서 새벽 사이에 한 번 좀 강한 그런 비구름대가 지나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와 밤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50mm 정도, 두세 시간 정도 이제 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최대 고비는 언제가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번 장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오는 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심이 지난 한 오후 시간대에 한 번 정도 강하게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정에서 새벽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대보다는 밤에 오는 비가 사람들이 좀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더 위험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는 그럼 다음에 언제 강해질 거냐? 사실 요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요번 주 말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꽤 강한 비가 한두 차례 지나갈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장마 전선의 양상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최근에 일본에 역대급 호우를 내렸던 장마 전선도 있고, 뭐 앞서 뭐 참전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뭐 새로 만들어진 장마 전선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고 있는 장마 전선의 양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장마 전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휴전선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계속 지금 뭐 일종의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며칠 전 동안에는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제 장마 전선이 있다가 우리나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쪽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형태가 됐고요. 그 이제 그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서쪽에서 이제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로 현재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비가 내리는 형태가 달라지나? 이것도 궁금한데 최근 며칠 동안에는 좁은 지역에 순식간에 비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이어졌는데 오늘부터 이제 또 장맛비가 내리면 이게 형태가 좀 달라질까요? 비가 내리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뭐, 지금도 이제 본격적인 장마 기간이긴 한데, 비는 항상 이렇게 전선에서, 장마 전선이 있으면은 그 전선을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다 비가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장마 전선에서 저기압이 생기면 그 저기압이 이제 바람을 타면서 이동하고, 그리고 그 저기압에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선에서 생긴 저기압이 우리나라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좀 북쪽으로 이동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따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특정 지역에 한 두세 시간 정도씩 내리고 또 그러면 비구름은 이동해 있고, 예, 그런 형태의 비가 좀 계속 왔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의 힘이 강해져서 전선이 만약에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생기는 저기압이 계속 이 전선을 따서 일자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오래 내리는 형태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음,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고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서울 지역에 있었던 뭐 수백 미리의 비가 왔던 상황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비였었고요. 근데 당장 오늘하고 내일 내리는 비는 일단은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내렸던 것처럼 한 북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 정도씩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국이 장마권인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지역별로 내리는 비의 양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현재 지금 비구름대 자체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크게 덮고 있고요. 근데 예. 이제 그 상황, 그 전체적인 구름의 크기는 한 수백 킬로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덮고도 남는데 그 가운데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쯤 되는 그런 아주 강한 비구름대가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되는데 당장 오늘하고 내일 새벽 정도에는 수도권하고 중북부 지역이 가장 위험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게 뭐 이번 주 말이라든지 다음 주 내리는 비는 또 그때 상황을 보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